희대에 손꼽히는 서양의 명작들. 저마다 거장의 솜씨를 통해 탄생했지만 이 모든 것들의 공통 분모는 르네상스라는 시대적 배경에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문화와 예술을 꽃피웠던 전성기는 지금 우리 땅 전라남도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가치를 품은 남도 문예의 르네상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남도의 숨은 매력과 가치의 재발견. 다양한 문예 콘텐츠를 통해 남도 문예의 르네상스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꽃피우고자 합니다. 예, 남도 문예 르네상스는 말 그대로 전라남도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다시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정책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예로부터 예향의 고장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알려져 있는 거에 비해서 현재의 그러한 전통이 남아서 꽃을 피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성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전라남도에서 내렸고, 지금이라도 이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전통 콘텐츠들을 좀 더 그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전라남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 사업입니다. 예부터 예향남도라 일컫던 전라남도는 그림, 음악, 글, 공예 등의 다양한 분야가 발달했고 지금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남도 음식의 맛과 풍미를 배우고 싶은 배우 서태화. 가장 한국적인 풍경과 자연을 품은 남도에서 작품 활동을 펼쳤던 신은미 작가. 소리의 고장 남도에서 한층 더 깊은 우리의 정서와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는 소리꾼 김난희. 서로 다르지만 남도의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싶은 3명의 여행자들과 함께 과거와 현대를 잇는 남도 문예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남도 문예 르네상스 3인 3색. 대한민국 문예 DNA를 만나다. 사람들은 남도를 맛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푸짐한 한상.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들과 그 풍미를 돋우는 남도만의 조리법이 남도의 맛을 오래 기억하게 만들죠. 남도 음식의 밑바탕이 되는 바로 그 천일염과 젓갈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햇볕과 물과 바람과 이 땅의 어울림 속에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과 그리고 남도 사람들의 지혜와 솜씨 또 넉넉한 정이 보태짐으로써 남도 음식이 유명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남도 지역이 온난하기 때문에 음식이 약간 맵고 자극적이어서 음식을 먹을 때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래서 남도 음식이 유명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남도 음식을 다 먹을 수는 없지만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 남도 향토 음식 박물관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종류의 다양함과 많은 정성이 들어가 그 화려함이 서울,
개성과 함께 최고를 다툰다는 남도 음식. 그 힘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럼 남도 음식의 특색이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도는 두 개의 면을 바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네요. 남해, 그래서, 서해 쪽. 그래서 싱싱한 해산물, 그다음에 또 도장 문화권에서 나오는 네. 들에서 나오는 네. 여러 가지 음식들, 네. 그다음에 또 산으로 계곡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계곡에서 나오는 산나물 같은.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에서 나오는 싱싱한 재료들이 실제로 이 남도 음식을 아주 맛있고 풍요롭게 만드셨다고 볼 수가 있죠. 형형색색의 다양한 음식과 그 안에 담긴 유래와 의미까지 살펴볼 수 있는 남도 향토 음식 박물관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음식에 담긴 남도인의 숨결과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산강을 품고 기름진 평야를 자랑하는 나주. 전라남도 중서부에 위치한 나주. 이곳에는 전남에서 제일 큰 단일 건물이자 최고의 종가인 남파고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남파고택은 그 우월함이 입구부터 남다른 자태를 품고 있습니다. 와, 역시 종갓집의 위엄이 딱 보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사는 제가 집주인 박경주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서태합니다. 아, 예. 네. 시간이 걸음을 멈춘 듯 보존이 잘 된 고택은 곳곳에 밀양박 씨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집은 본래 낮추무 집입니다. 그래서 네? 낮춤. 네, 아. 겸손. 겸손. 네, 겸손 낮추무 집에서 모든 것을 낮춰놨어요. 그래서 지붕만 보이고 지붕만 보이고. 그리고 아, 네. 굴뚝도 저기 네. 보이지만 굴뚝도 낮추잖아요. 그 해촌 그 박준채 선생님도 여기서 사셨다는 여기서 소리를 이제 들었는데. 배천 박준채 우리 종조께서는 네네. 여기서 태어나셨죠. 아, 이 자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났어요. 아. 특별히 남파고택의 사랑채는 일제강점기 학생 독립운동가 박준채가 거주했던 곳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도화선이자 나주역 사건의 주역인 그의 방. 부당한 일제 치하에 항거하며 불꽃같이 타올랐던 한 젊은이의 학창시절은 이곳에서 여느 친구들과 다름없었을 그의 꿈과 웃음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가문의 영광이 아닌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 애국심과 정신. 밀양박 씨가 추구했던 삶의 모습과 가치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가가 존경받는 진짜 이유를 말해줍니다. 2009년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로 지정된 남파고택은 건축뿐 아니라 민속학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특히 기존 가택의 소박한 부엌과는 달리 규모가 남다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명이) 동시에 일했다는 이 부엌에선 지금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종가의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남파고택을 대표하는 종가 음식 반동치미. 현재 종가의 손맛을 책임지는 강정숙 종부로부터 반동치미 담그는 법을 배워보기로 합니다. 처음 듣거든요.
반동치미에 들어가는 재료는 최소 20여 가지. 이처럼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름에 왜 반이라는 글자가 붙었을까요? 이렇게 모든 게 네. 이거 배추도 어머니가 이거 숨을 완전히 죽이면 안 된다. 김치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 숨을 아주 살아있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고 숨을 한 반만 반만, 죽여라. 예, 반만. 밀양박씨 이 종가에서만 내려오는 내림 김치라는 거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야, 네. 며느리들 사이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그대로 반동치미가 완성돼 갑니다. 반동치미를 담글 때 가장 중요한 게 배와 또 배추인데요. 이 나주는 그 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또 이 기후미 토양에서 나오는 그 배추의 그 좋은 물을 사용해서 이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맛의 비결로는 배와 조기 또 새우젓 등을 사용해서 이 숙성에 관여하는 유기산이 이 새콤달콤한 김치 맛을 상승을 시킵니다. 그리고 발효 중에 이 호박산과 이 아미노산 종류가 생길 즈음에 가장 좋은 맛이 생기는데요. 이때 비타민 C의 양도 최고치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음식이네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의 반동치미의 국물. 생조기, 굴, 그리고 청각까지 넣어 3개월 숙성시키면 밀양박씨 종가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김치가 완성됩니다. 대를 이어온 종가의 맛. 그 맛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뭐예요 여기는? 간장. 간장? 예. 아. 우리는 간장 전부 다 옛날 방식 그대로 네. 다 가마솥에다가 다 장작불 펴서 데리거든요. 인공적인 기법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시간과 방법이 빚은 시간장. 고택의 역사만큼 오래된 이 간장에는 종가 음식의 DNA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이제 그 비결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맛볼 차례입니다. 손님에 대한 예와 정성을 덧입어 상에 오르는 음식들은 맛을 보기 전부터 마음을 고즈넉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차려진 남파고택의 한상. 야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겠습니다. 마음은 이보다 더 많이 차리고 싶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나 진짜 이거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드시죠. 네, 맛있게 감사합니다. 예, 네네. 맛있게 드셔요. 네. 네. 김치 김장할 때. 남도의 자연이 낳은 다양한 식재료. 종가의 비법과 정성이 어우러진 맛. 특히 삭힌 홍어를 구워 양념장에 곁들여 먹는 음식은 밀양박씨 선조들의 입맛에 맞춘 별미입니다. 오, 야 역시 나주가 또 이게 홍어의 고장 네, 아니겠습니까? 홍어의 고장이죠. 네네네네. 네. 아 맞다. 코 뚫린가요? 콧뻥 풀립니다. 감기 야,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별미네요. 구워서 네, 먹으니까. 예, 그렇죠. 야, 예. 오감을 만족시키는 음식이란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온 객의 허기는 물론 마음까지 든든히 채워준 음식은 그 음식에는 종가의 위엄과 자랑이 아닌 종가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미덕과 훈훈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잘 계승된 전통은 강진의 고려 청자처럼 한 국가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 보물급 청자의 80%를 생산한 고려 청자의 요지 강진. 상감 기법과 청명한 빛색의 고려 청자. 그 오묘한 빛은 시간을 거슬러 오늘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탐진도의 한 도예 작업실. 이곳에선 김보미 작가가 한창 작업 중입니다. 도자기는 그녀의 손을 통해 고루한 골동품이 아닌 실생활에서 가치를 바라는 문예품으로 거듭납니다. 이 과정에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김보미 작가. 다양한 분야를 이제 배우고 실험했는데 이제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지극히 전통적이지만 이제 좀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저의 이상향이 담긴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이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녀 곁엔 딸의 노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아버지 김경진 명장이 있습니다. 자, 저는 작업을 하면 정교하고 어떻게 하면 옛것을 못지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보미 작가는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보면 김보미 작가는 일단 융복합, 정말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응용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통과 현대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 길이 같다면 이 여러 가지 길도 있지만은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잘해서 앞으로 나가서는 도자문화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옛것을 잇는 숭고한 작업. 그 과정에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도자기가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을 새롭게 계승하려는 노력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정신을 찾아 나선 곳이 바로 다산초당입니다. 우리나라의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그는 양반들의 전유물이 아닌 나라를 강하게,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실용적인 학문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다산은 이곳 강진에서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만덕산 기슭의 다산초당에 고스란히 깃든 그의 흔적들. 그중 눈에 띄는 바둑판 하나. 다산은 20편 이상의 바둑시를 지을 만큼 바둑 애호가였습니다. 바둑 알에 운을 적어놓고 돌아가며 그 알을 집어 시를 짓는 아외의 풍류를 즐겼던 정약용. 이처럼 바둑은 강진뿐 아니라 남도와 깊은 인연이 있는 땅입니다. 한국 바둑의 1인자였던 김인국수뿐 아니라 세기의 대기를 펼친 이세돌, 바둑 황제 조은현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배출한 남도. 그래서 전라남도에는 국수산맥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매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바둑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음식에서부터 자기, 그리고 바둑에 이르기까지 남도는 전통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뿐 아니라 그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 속에서 우리의 삶과 문화 역시 살찌우고 있는 것이라고 배우 서태환은 생각해 봅니다. 여름이면 푸른 운치를 더하는 고장 담양. 이곳에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서정원으로 꼽히는 소세원이 있습니다. 경승지나 전원지의 은둔, 은일하기 위해 만든 제2의 집 별서정원은 서양 정원과 다른 한국 전통 정원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식 정원은 자연적인 요소를 그대로 이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산세가 아름다우면 그 자리에 놓고 우리 정자에 앉아서 그 경관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빌려서 보는 거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소세원을 보시게 되면 주변에 계곡이 있으면 이 계곡을 그대로 이용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는 우리가 안으로 끌어들여서 착용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가 들려서 여기는 깨끗한 자연을 생각하게 하는 곳이 바로 소세원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습을 한국화로 표현해온 신은미 작가. 그녀에게 소세원은 더없이 매력적인 곳이죠. 한 폭의 풍경화에 담기는 소세원.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풍파에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한국 정원이 자연의 품으로 인간을 초대한 것이라면 남도공예는 인간의 품으로 자연을 초대한 것입니다. 예부터 나주는 천연염색, 장흥은 목공예, 곡성은 돌실나이, 광양은 은장도가 명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대나무 면적의 34%를 차지하는 담양은 죽공예가 발달했습니다. 중록원에 위치한 광풍장.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부채 만드시는 거예요? 예, 부채 만듭니다. 이곳에서 국내 유일의 접선장인 김대성 명인을 만났습니다. 단선과 합죽선, 접선으로 나뉘는 한국 부채. 그 중에서 접선은 김대선 장인이 유일하게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대나무와 종이, 그리고 바람이 만드는 시원함. 그 멋과 가치를 지닌 담양 부채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담양 부채의 특징은 있죠. 첫째는 우리 전라도 말로 짱짱하다는 거예요. 튼튼합니다. 짱짱한 대신 또 바람이 잘 나고. 네.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손에 쥐는 맛이 있고. 네. 그런 멋이 있습니다. 최근 대량 수입 유통되는 중국산 부채의 공세에도 오롯이 대나무의 결을 가르며 오늘도 부채를 만드는 김대성 명인. 남도 문예 르네상스를 통해 사라져가는 남도의 공예 문화에도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도 공예의 명소 광양. 전통 방식으로 칼을 만드는 장도 공예.
광양 장도박물관에서는 박종근 명장이 장도 공예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칼의 생명은 쇠를 달구고 망치로 단련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 미묘한 시간차에서 장도의 강도와 기품까지 정해집니다. 여인들뿐 아니라 선비들의 소지품이었던 장도는 신분에 따라 다양한 소재와 문양으로 표현됩니다. 단아함 속에 고귀한 멋까지 품고 있는 광양장도. 아버지께서 처음에 그 광양장도를 배우실 때 어떤 한 대여섯 종목을 배우셨어요. 그 광양장도의 특징입니다. 그게 뭐 팔각형, 을자형, 타원형, 사각형, 원형, 어떤 뭐 육모형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단순화된 형태적인 요소를 갖다가 배우셨고, 장식은 금속으로 가고 칼자루와 칼집은 나무나 뼈, 각 그런 다양한 재료를 썼던 것이 그 광양장도의 특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장도마다 새겨진 일편심. 칼을 지닌 사람의 뜻과 정신을 대변하기에 광양장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남도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도 문예 르네상스 사업이 선도적으로 진행 중인 목포. 이곳은 2018년 국제 수목 비엔날레 개최지이기도 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7년 수목 프레 비엔날레를 개최. 남도의 수목 서화의 품격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수목 비엔날레는 남도 문예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남도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자산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목 비엔날레는 그중에 이제 선도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죠.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수목 서화에 대한 전통을 현대의 유용한 자산으로 한번 되살려보자 하는 의미로 목포와 진도를 중심으로 열리게 되는 그런 국제 수목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관객, 남녀노소 누구나 수목화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박연지 선생님이 썸머라는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목포와 함께 2018 국제 수목 비엔날레의 무대인 진도. 진도가 수목화의 고향이자 한국화의 본산이라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진도의 진면목을 마주할 수 있는 곳, 울림삼방. 조선 후기 남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이 귀양의 제자들을 양성했던 곳입니다. 어린 시절 그림을 잘 그리던 소치는 초의 선사의 도움으로 조선시대 초상화의 획을 그은 공제 윤두서의 공제화첩을 통해 그림 실력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당대 주류를 이루던 기교적인 그림이 아닌 선비들의 역의로 수묵과 담채를 표현한 소치. 지금도 그의 솜씨와 작품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탄생한 그의 서화는 존재 자체로 감동과 여운으로 남습니다. 저는 그림은 그리지만 글씨는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소치 선생님은 서화 그리고 시까지도 능통하시니 작품이 좀 더 풍성하고 그리고 의미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남도의 서화들을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영화의 촬영지가 아닌 남도사화의 정수가 펼쳐지는 무대 울림삼방. 자연과 사람, 그림과 글의 조화로 더 기품 있고 새로운 경지의 작품들을 탄생시킨 이곳에서 사람들은 남도서화의 깊은 매력을 만날 것입니다. 깊어가는 밤, 소포마을. 이곳은 2009년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강강술래가 전수되는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남도의 연희 문화 강강술래. 그 안에는 남다른 문화적 의미가 있습니다. 강강술래에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의 중요한 공동체 문화의 세 가지가 농악, 강강술래, 그다음에 장려 문화거든요. 이 문화는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아주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전통 문화의 하나이면서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들이에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음력 8월 15일 달빛 아래서 마을의 아녀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풍작과 풍요를 기원하며 펼쳐졌던 강강술래. 그 온기와 정성을 붓끝으로 표현하는 신은미 작가. 절정으로 치닫는 강강술래는 이윽고 대문놀이를 비롯해 청어역기, 덕성몰기 등 전통놀이와 함께 펼쳐지며 흥겨움에 더하는 재미까지. 장구 친다 풀자 풀자 덕석 풀자 비겐다 덕석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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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석 풀자 펜난다 덕석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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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석 풀자 비겐다 덕석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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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석 풀자 펜난다 덕석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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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자라 쟁기질 묵은밭에 따부질 어디만큼 간가 당당 버렸네 처녀야. 신은미 작가도 그 즐거운 한마당으로 들어가 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최첨단 기계로 즐기는 현대의 놀이 문화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남도의 연희 문화는 우리에게 전통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정원에서부터 공예와 서화, 연희에 이르기까지 찬란하게 꽃피웠던 남도 문예의 향연 속에서 현대인들이 잊고 있었던 옛것의 가치와 진정한 힐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 중 하나인 보성. 보성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녹차밭입니다. 보성은 우리나라 녹차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그 품질 또한 우수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국 여지승남과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에 따르면 보성은 예부터 차나무가 자생했던 곳으로
오늘날에도 문덕면 대원사, 벌교, 장광사지 주변 등의 야생 차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커피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녹차는 우리의 삶에 잠시 쉼표를 선사합니다. 소리꾼 김난희도 보성의 대표 차밭, 대한다원을 찾아 녹차의 은은한 향과 깊은 맛을 음미해봅니다. 처음은 떫은 듯하지만 이후 입안에 퍼지는 감칠맛은 녹차 재배에 적합한 보성의 토양과 기후가 만든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미 보성 녹차는 2008년 국제 유기 인증을 획득하고 그 맛의 지평을 세계로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녹차는 명실공히 보성의 자랑이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차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녹차뿐 아니라 소리로도 유명한 고장 보성. 보성에 소리 여행을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성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음악과 문학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 형태의 판소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가락을 통해 풀어내는 이야기는 오랜 옛날부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창구였습니다. 판소리 성지는 그런 판소리를 제대로 듣고 만날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조선시대 명창이자 서편제 창시자인 강산 박유전 명창을 비롯해 서편제 계보를 이은 수많은 명창들의 이야기는 살아 숨쉬는 판소리의 역사를 느끼게 합니다. 특히 국악과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요즘, 이곳에서 만나는 전시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오디오 서비스로 제공되는 명창들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 문득 남도, 그 중에서도 보성 소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보성 소리의 특징은 동편제 소리, 그 묵직하고 꿋꿋한 동편제 소리와 그 서편제 이렇게 좀 꺾이고 가냘픈 여성이 흐느끼는 이러한 소리를 이렇게 융합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꿋꿋할 때는 꿋꿋하고 또 이렇게 계면일 때는 또 아주 여성적인 그런 슬픔이 있는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보성 소리가 그러한 꿋꿋함과 기쁨과 슬픔을 잘 융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편제와 서편제가 만나 탄생된 보성소리. 그 절정을 꽃피운 사람은 바로 송계 정흥민 선생입니다. 네, 송계 정흥민 선생님은 서울에서 활동을 안 하시고 고향에 내려가셔서 그러니까 동편 소리와 전라도의 그 서편 소리를 이렇게 융합하셔서 보성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창극에 물들지 않고 온전한 고체 판소리를 이렇게 전승하게 하신 그러한 업적이 있으십니다. 또한 판소리 성지는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해 판소리 체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판소리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소리의 산실인 도강마을 일원. 그 중에는 득음정이란 정자가 있습니다. 소리꾼들에게 꼭 이루고픈, 그러나 가장 이루기 어려운 경지 득음. 최고의 소리를 향한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판소리는 구시대의 전유물로 치부될 뿐. 진정한 득음이란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힘이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줄 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마침내 젊은 소리꾼이 득음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죠.
꽃이 피면 산림 풍경 어른들 만자천웅 그림 병풍 앵가 전무 좋은 풍류 세월 간 줄을 모르게 되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우렁찬 폭포 소리를 뚫고 울창한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꾼의 소리. 그 소리에서 우리는 고전으로서 사라지는 옛 이야기가 아닌 오늘도 우리 가슴을 애끓게 하는 노래요. 삶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흥도 판소리와 인연이 깊은 고을이죠. 특별한 것 없이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낯선 여행자들을 반기는 집 한 채. 이곳은 영화 서편제를 집필한 이청준 작가의 생가입니다. 작가에게 글쓰기는 씻김굿이라 고백한 그는 병신과 머저리, 선악동 나그네 등 한국 문학에서 가장 지성적인 작가로 손꼽힙니다. 특히 그의 소설 서편제는 영화로 제작돼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획을 긋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현재 이청준 작가의 생가에는 작가 생전에 사용했던 필기구들과 작품이 전시돼 그의 온기와 채취를 전하고 있는데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이곳은 이청준 작가가 유년 시절부터 문학적 감수성을 키워온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청준 선생님은 여기서 초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중고등학교는 광주로 올라가시게 되거든요. 이청준 선생님의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눈길을 비롯해서 서편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천년학이라는 영화를 찍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한 편과 소설, 한 편의 영화처럼 남도에는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남도가 예양의 고장이지만 그 중에서도 장흥은 문양의 고장으로 손꼽힙니다. 그 문양의 길을 거닐다 보면 마주하는 또 한 명의 문인의 흔적. 이청준과 함께 장흥을 대표하는 한승원 작가입니다. 장흥에 작업실을 둔 한승원 작가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집필한 작가이자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아버지죠. 그런 그를 만나 남도 문학만의 힘과 그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라남도에 굉장히 훌륭한 문예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광주 지방을 중심으로 한 저항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그 저항적인 문학 그리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문학이 배출되고 그랬던 거죠. 지형적으로 보면 바다를 끼고 있고 수없이 아름다운 강을 끼고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작가들이 배출되고 그 작가들의 써낸 시나 소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도 있기에 문학은 그 순수함과 한결같음을 추구하며 발전하는 것이라고 한승원 작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최첨단 기술 시대에 책 읽기가 어렵다 말하지만 장흥에 위치한 천관 문학관에서는
손끝에서 잊혀가던 책갈피의 촉감이 되살아납니다. 남도 문인들의 얼굴과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장흥군은 남도의 무인촌에 불리는 만큼 많은 문인들이 배출하는 곳입니다. 많은 문인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호남의 5대 명산인 청관산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남도에서 태어나 남도의 시간과 자연 속에서 성장한 문인들. 그들의 남다른 시선과 감수성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감동과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도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남도의 문학이 미래에도 기억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아닐까요? 잔잔한 녹차의 향과 시대를 넘어선 판소리의 여운. 그리고 한국 문학의 계보를 잇는 문학의 힘. 인터넷과 SNS로 소통하는 현대인들에게 남도의 향과 소리, 그리고 이야기는 전통의 가치와 소통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소중한 남도의 자산이라고 소리꾼 김난희는 생각해봅니다. 한반도 서남쪽 전라남도에서 시작하는 문예부흥 첫걸음, 남도 문예 르네상스.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를 빛내온 예향남도의 문예 콘텐츠가 다시 한번 찬란하게 꽃을 피워갑니다. 전통과 역사는 구시대의 산물이 아닌 오늘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란 믿음. 그 믿음 위에 남도 문예 르네상스는 제도와 기술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12개의 그 아이템을 전라남도에서 뽑았는데 사실 이 아이템 자체만 가지고는 르네상스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다가 현대적인 다양한 테크놀로지, 젊은 그 청년층의 관심들을 유도해낸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야만 이것이 진정한 현대적인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첨단 기술로 다시 태어나는 선조들의 지혜와 얼. 현대인들의 감성과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전통 문예 콘텐츠에 과학기술을 통해 불어넣는 새로운 생명력은 지역 문화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들을 모아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만들고 사라져가던 전통 문화들을 이어 그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남도 문예 르네상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예향남도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